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부모는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내 자식과 관련한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 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부인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 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국어를 해서 공부를 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 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국어를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나는 어떤 자식일지, 내 자식한테 난 어떤 어머니일지 돌아보게 되는 글입니다. 자식이라도 다 같은 자식이 아닌가 봅니다. 어머니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리며 눈물 맺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어머니께 전화 걸어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이 되어주세요. 요즘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부모와의 경제적 갈등과 간섭, 일방적인 행동이 못마땅하고 늙은 모습이 보기 싫고
하는 데서 갈등의 틈이 생기고 결국 한 집에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는 자식, 손자의 걱정과 그리움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안주나 서나 자식 걱정이고 내 자신은 못 입고 굶어도 자식 새끼 굶는 것은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자식이라면 그 빚만큼은 갚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결혼시키면서 나는 껍데기만 남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간혹 자식들이 생각나서 연락을 하면 바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기도 하고 아들이 보고 싶어 집으로 찾아가면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만 바라보고 희생해 왔는데 이제는 다 컸다고 저를 짐처럼 느끼는 것 같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서 배신감까지 듭니다. 최근에는 배신감이 너무 커져서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녀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기에 허전함이 더욱 크실 겁니다.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기에 서로를 잘 알기는 하지만 가족 간에도 건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머니랑 만나거나 얘기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바빴을 수도 있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어머니의 서운한 마음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어머니가 먼저 이러한 감정을 직접 표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들아, 너희가 바쁘니 얼굴은 가끔만 보더라도 전화나 문자 연락은 자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희망사항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도 그동안은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머니만의 삶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지 계획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한 자기개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여행 등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하나하나 일상을 채워간다면 공허한 마음도 줄어들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나마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도 시장길을 지날 때면 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곤 한다. 예전에는 이 시장길을 지나는 것이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젠 나에게 이곳을 지날 여유도 없다. 어쩌다 가끔씩 들려보는 이곳 시장터. 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한 분의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거라. 난 장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잠을 자는 척했다. 이 지겨운 가난.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고 말리라는 다짐을 굳히곤 했다. 내가 학교 가는 길 시장 저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어머니가 나를 발견할까봐 얼른 도망친다. 우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다고 한다. 일하는 도중 철근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일을 가시지 못하시는 어머니는 나무를 캐서 팔곤 하셨다.
난 항상 들판에 절뚝거리시며 나가시는 어머니가 싫었고 밤새 다듬으시는 모습도 싫었다. 더군다나 시장 한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퉁퉁 부은 다리 한쪽을 주무르시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기쁜 낯으로 3,000원을 주신다. 난 그 돈을 보자 화가 치민다. 난 거지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돈 필요 없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버린다. 다음 날 아침 난 어머니가 시장 간 틈을 타 집에 가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학교길 약수터에서 간단히 세수를 한 다음 물로 배를 채운다. 난 비록 풍요롭게 먹고 입지는 못했지만 공부는 악착같이 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놈들보다 공부는 항상 잘했다.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 사는 미움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 4교시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갑자기 웅성거린다. 복도를 보니 어머니가 절뚝거리시며 교실로 들어선다. 선생님 드리려고 장사하려고 다듬은 나무를 한 봉다리 들고서 어머니는 내가 어제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셔서 학교에 오신 거란다. 선생님과의 면담을 끝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한다. 야, 이민석, 너네 엄마 병신이었냐? 그놈은 그 잘난 부잣집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한다. 무엇이 우스운지 반 아이들은 웃어댄다. 난 화가 나서 그놈을 정신없이 두들겨줬다. 그리고서는 교실을 나와 버렸다. 저녁 무렵 집에 가니 집 앞에 잘 차려 입은 여자와 현우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냔 말이야. 응,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뿐이다. 난 그러는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다.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 난 어머니에게 한마디 한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 알았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난 민석이가 걱정이 되어서.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슬픔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못 본 척하며 자는 척했다. 난 꼭 성공할 거야. 밤새 이렇게 외쳤다. 다음 날 아침 수업료라며 엄마가 돈을 쥐어주신다.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 너무도 꼬깃하고 지저분한 돈이었다.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부르신다. 적어도 선생님만은 내 편이셨다. 어머니께 잘 해드리라는 말로 나를 위로하신다. 선생님께서 남을 맛있게 먹었다고 어머니께 전해달란다. 난 그러려나 했다. 하교길의 길 모퉁이 배추가게 쓰레기통에서 배추잎들을 주워 모으시는 어머니를 본다. 난 모른 척 얼른 집에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 배추국이 밥상에 올라온다. 이 배추. 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께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배추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라고 버리기 아까우니 가져가서 민석이 국 끓여주라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난 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난 거지 자식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셨다고 한다. 17년 후, 난 의사가 되었다. 가정도 꾸리고 병원도 장모님께서 개업해 주셨다. 난 너무도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았다.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께 보내드렸지만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아니,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이 옳을지 모르겠다. 그런 어느 날, 퇴근길에 우리 집 앞에 어느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걸 봤다. 다가서니 그 노인은 내가 가장 잊고자 하는 어머니였다. 전보다 더 야윈 얼굴,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여전히 절뚝거리는 다리.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신다. 민서가 많이 좋아졌구나. 난 어이없다는 듯.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난 차갑게 한마디 한다.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온단 말인가? 그동안 생활비로도 모자라단 말인가? 민석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전 민석이가 아니라 최영호입니다. 난 이 한마다를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가정부가 애써 돌려보낸 후 별 노망든 할머니가 다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 후 한 달 동안 난 악몽에 시달린다. 할 수 없이 난 다시는 되돌아 가기 싫은 시장이 있는 우리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시장 한 귀퉁이에 여전히 나무를 팔며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가만히 곁에 가서 지켜본다.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묻는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디 내가 싫다 했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요, 효자. 어머니는 자식 자랑에 기분이 좋았는지 나무를 많이도 넣어드린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난 예전의 집으로 향한다. 아직도 변한 게 없는 우리 집 거의 쓰러져 가는데도 용케 버티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게 생각에 없을 정도였다. 난방 틈으로 돈 봉투를 넣어놓고는 돌아선다. 1년이 지난 후 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고교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발길은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시장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로 보이질 않았다. 도착한 곳에는 선생님이 혼자 집을 지키고 계셨다. 나를 알아보신 선생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민서가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셨다. 선생님께선 낯익은 보따리를 나에게 주신다.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던 나물 보따리셨다. 이 보따리에다 밤새 다듬은 나물들을 싸서 시장에 팔러 가시곤 하셨다. 풀러보거라. 선생님의 말씀대로 난 보따리를 풀렀다.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올까 봐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렸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하셨다.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 동무가 되어드렸단다.
그래서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도 함께 말이다. 선생님의 얘기들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의 얘기는 이러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퇴근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자식이 없던 터라 나를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한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한다.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니셨다고 한다. 그런 어느 날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가 뛰어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나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다고 한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난 운 좋은 놈이라고 한다. 혼자가 되신 어머니. 다리마저 불편하신 어머니께 주위 사람들은 나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셨단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기에 나를 버리시지 않고 키우셨다고 한다. 그 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잊기 위해 이곳으로 옮기셔서 나무를 팔며 나를 키워 오신 거란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암인 걸 아신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는 내가 내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시게 하다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 번 보고자 물어물어 서울까지 오셨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에게 난 가슴의 못을 받고 말았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어머니를 버린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를 조용히 내려보시는 어머니의 사진이 잔잔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식마저도 어머니는 사랑하시나 보다.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그 후 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이곳을 들른다. 혹시나 어머니가 나무를 파시고 계실 것 같은 착각의 말이다. 오늘은 우리 모두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정신건강을 위해 내면을 다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건강은 내면의 관리만으로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면보다 외면을 가꾸려는 노력으로 우울증이 개선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이 가장 중요하지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외모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호감도를 높인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화를 할 때 5분 만에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외모 이외의 것들도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외모만 꾸미는 것은 좋지 않지만 내면의 성장과 함께 외모도 신경을 쓰게 된다면 더욱더 나이 들어 자존감도 올라가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후광효과입니다. 후광효과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 견해가 그것의 구체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외모에서 호감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착하고 유머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반면, 만약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모라면 그 사람에 대해 게으르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추측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라고 속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 연구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100명 이상의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잘생기고 이쁘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아이들이 더욱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즉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먼저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노인분들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반면에 후줄근한 차림으로 집 앞에 앉아있는 쓸쓸해 보이는 노인분들을 보면 짠하고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나이 드는 게 무섭게 느껴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본인을 가꾸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90살이 넘어서도 염색과 파마를 하시고 스타일에 신경 쓰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모두 나이와는 무관하게 한결같이 건강하고 밝게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정신건강과 주변 사람에게까지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정도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칠에는 잘못하면 취해 보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형을 하거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써가며 외모를 가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헤어스타일이나 피부 등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청결함과 냄새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써가며 외모를 가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걷는 모습을 봤을 때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워 걸으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게 보이는 반면 어깨가 굽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 상태로 걷게 되면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표정을 바꿔주는 것만으로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외모는 잘생기고 이쁜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많이 뛰어나지 않아도 표정과 자세로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때 심각한 표정으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항상 화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주변 지인에게 그런 말을 듣고 표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이후로
항상 눈을 선하게 하고 입꼬리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상이 좋아졌다는 말도 가끔 듣습니다. 이렇듯 표정이나 자세와 같이 굳이 돈을 쓰지 않고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최고의 성형은 표정과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며 표정과 자세를 조금씩만 바꿔주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제와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정말 외면과 내면을 좋은 방향으로 잘 가꾸는 분들이 있는 반면 사기를 치기 위해 외면을 가꾸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갖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만들려고 외면을 꾸미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 외적인 모습에서 호감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모습, 혹은 선한 사진들을 노출시켜 신뢰를 쌓아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외모를 가꾸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모를 잘 가꾸면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신경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타인에게서 좋은 인상보다 나쁜 인상을 주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기본적인 것들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가 나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효과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일에 치여 세수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분께서는 출산 후 망가져버린 심신의 회복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을 꾸미고 하다못해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머리를 깔끔하게 해주면 기분은 한결 나아지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중요하지 않고 집에서도 화장하고 이쁘게 입고 있으면 내 자신에 대해 조금은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죠. 할머니가 되더라도 화장하고 깔끔하게 꾸미며 살아갈 계획이라는 말도 남겨주셨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수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고 있다가 세수하고 머리 다듬으면 기분이 업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울할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꾸미고 가꾸는 것이 아닌 꾸미는 것으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다듬고 깔끔하게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우울증과 의기소침을 멀리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가 좋고 깨끗하니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어울렸던 옷도 모자도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진 않지만 새 옷을 사 입고 특히 머리에 신경을 써야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모가 건강한 사람이 내면도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꾼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잘 아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외면과 내면은 어느 하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경 쓰고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들 나이 드신 분이 20대처럼 옷을 입으면 주변에서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젊게 사시네라며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줄 정도만 아니라면 주변 신경 안 쓰고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너무 튀는 옷을 입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 과한 차림의 옷을 입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약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일 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러는 것보다 일단 씻고 외모를 가꿔보세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을 전환시켜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외모와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우울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늙어가고 예전과 다르게 변해가면 노화의 과정이라 생각하면서도 우울해지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며 난 이제 다 늙었는데 하며 자신한테 투자하는 시간, 돈 모두 줄이고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점점 외모뿐 아니라 마음도 같이 늙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외모는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 그 자존감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지만 꼭 이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타인에게서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꼭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을 괜찮게 느낄 정도로만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단기간에 내가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선택들의 결과가 지금 현재인 것이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금씩 바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외모를 잘 가꾸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라도 해보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쉬운 것이 아니고 잘 꾸며보지 않았던 사람은 잘 꾸미게 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정이나 자세를 먼저 바꿔보고 만약 체중에 문제가 있다면 식단을 조금 바꿔보고 운동을 조금씩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뀌지 않는 모습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안 바뀌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나온 좋은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뜻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변화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여러분이 실행으로 옮긴다면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해도 나는 내 모습이 좋고 자존감이 낮아지지도 않는다면 굳이 바뀌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외모를 가꾸는 것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형을 하거나 비싼 옷을 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식습관을 만들고 표정과 자세 그리고 깔끔한 외모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외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나는 눈이 이렇지?
피부가 왜 이렇지? 라고 불만만 갖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 유전적으로 피부가 안 좋다면 내 지금 피부 상태가 이러니까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변화하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표정이나 자세를 바꾸는 일은 힘들다면 힘들고 무엇보다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쉬운 것만을 추구한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내면이 중요하지라는 합리화는 이럴 때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에 많이 신경 쓰고 살아서 친구들에게 멋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어떤 분께서도 50 중반이 넘어가서는 어찌된 일인지 180도 달라졌다며 후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자존감이 높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외모에 신경을 못 써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느끼고 발전하시려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어느 순간 샤워 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일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푸시업과 덤벨로 운동하고 식사량도 조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뱃살도 들어가고 근육도 생기고 얼굴에 점도 빼러 가신다고 합니다. 점점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이 들수록 더욱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하신가요? 만족하지 않다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방금 사연처럼 노력해서 더 나은 나로 발전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정말 조금만 바꿔보세요. 머리 스타일이 지저분하다면 당장 미용실을 예약해보세요. 수염이 많이 나 있다면 면도를 해보세요. 살이 조금 붙어 있다면 오늘 당장 나가서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모든 변화는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외모에 대해 불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면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내 외모 때문인가? 라며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러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유로 부당하게 행동했듯 그것을 무조건 내 외모 때문이라고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만 알 뿐, 우리는 그것을 자신에게 안 좋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그저 내 자존감만 낮출 뿐입니다. 단지 오늘 애인이랑 싸워서 예민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 찾는 오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가 나의 기분, 심지어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외모가 내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면이 내면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고귀할수록 외모의 아우라가 나타나고 귀티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내면과 외면을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외모를 가꾸라는 것을 내 외모를 더 잘생기고 이쁘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과 자세 그리고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와 더불어 내면적으로 나를 더 가꾼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잘나야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내적으로 이미 자존감이 높은 분들입니다. 만약 내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자존감도 낮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력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체력이 없다면 자꾸 귀찮다는 생각만 들고 늘 하던 대로만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아직 무언가를 하기가 무기력하신 분들은 일단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헛소리,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속는 셈치고서라도 작고 사소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